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민이처럼 세상에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출생 미등록 아동은 파악된 것만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게 됐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후 부산의 한 병원에 버려진 동민이 현재 중증장애 아동을 돌보는 소아영아재활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 보니 각종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동민이처럼 출생신고조차 안 된 외국인 아동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만 조사했기 때문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동은 더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여권이나 계좌 발급 등 일상 전반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유기 등 위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미등록 아동 문제가 대두되면서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국적 아동만 의무 통보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아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의 법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출생통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강미정 팀장입니다. 적에 관계없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모두 동일하잖아요. 그 기본의 출발점이 이제 출생등록인데 그것조차 안 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한약을 처방하거나 미용 시술을 해놓고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 사기 행각을 저지른 의료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 진료실에서 남성 환자가 전신 마사지와 도수 치료를 받은 뒤 나옵니다. 병원은 마사지가 아닌 고주파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 기록을 발급했고 환자는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뒤 실비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이 202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이 같은 보험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은 무려 9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알게 된 환자 100여 명은 실비보험금 한도만큼 병원비를 미리 결제한 뒤 보험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병원장인 한의사 A씨가 한방 처방과 달리 양방 진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고용해 양방진료 면허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고주파 치료 등 양방진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남겼지만 실제로는 미용시술이나 한약을 처방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실손보험 잔여 한도액만큼 결제를 한 다음에 그 금액만큼 공진당이나 이런 걸 택배로 받거나 대신 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이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 일당이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간호사 B씨를 구속하고 환자와 브로커 등 10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기 범행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로 돌진해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차량이 마음대로 조작되지 않았다며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와 CCTV 등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6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부산지검은 형량이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과 차이가 있고 특히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어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사적 제재를 가한 야만적 범죄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법은 교제폭력을 호소하다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한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폭력과 스토킹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피해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17시간가량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2018년 이후 6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시는 수도요금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오늘 10월 수도요금을 7% 인상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8%씩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되고 있는 누진세를 폐지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김해국제공항 여객기 등록 대수가 비수도권 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해공항 등록 여객기는 2021년 31대에서 지난해 26대로 하향 곡선을 그린 반면 제주는 70대에서 94대로 청주는 13대에서 26대로 폭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해공항 등록 여객기는 대부분 에어부산명의 여객기인 실정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에어부산 몸집을 줄이기 위해 여객기 수를 줄이는 바람에 김해공항 입지가 약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에 든 부산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부산기상청은 때에 따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5도, 습도는 92%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